예, 아이클 선수도 재계약을 했습니다. 8년 1,350만 달러.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기준점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앞서 이제 이게 잘라서 올리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이 맥데이비드 선수의 계약이 아이클의 계약에도 사실은 좀 영향을 줬을 수도 있다. 결국 이제 동결을 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누구냐 카프리조프가 이제 상한치를 확 올렸고 맥데이비드도 올릴 것 같은 분위기가 나왔었는데 동결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뭔가 이제 요 기준으로 확 많이 못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도 보실 수가 있지만 어쨌든 1350만 달러라는 상당히 큰 계약으로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에 잔류를 했네요. 1억 800만 달러입니다. 상당히 큰 규모의 계약이고요. 연평균 1350만 달러. 이 선수도 마찬가지로 이동 거부권 풀로 붙어 있는 아주 이제 화끈하게 이제 베이거스에서 대우를 잘 해줬어요. 현행 CBA가 어쨌든 허락하는 최대의 규모가 아니라 최대 기간이죠. 죄송합니다. 아까 뭐 누구냐 코너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그런 느낌으로 가고 있다. 이거 조만간 이게 이제 7년으로 조정된다. 뭐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NHL 역대 최다 규모 계약 이것도 가져왔습니다. 아까도 보셨죠? 11위 공동 11위. 아이클 선수는 단독 5위까지 올라갔네요. 이번 계약으로. 셰이 웨버 선수보다 이제 200만 달러 적은 규모의 계약이고요. 크로즈비 선수보다도 한 300만 달러 이상의. 근데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이때는 이제 뭐 그게 잘 달랐고요. 계약을 이제 맺은 그 시점이 달랐고 그리고 계약 기간이라든가 또 이런 것들이 다른 것도 좀 있다라는 걸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NHL 최다 규모 계약에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계약이 됐어요. 이번 계약으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결국 인플레가 계속 오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 인플레를 계속 목격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건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이게 이제 더 확 수그러들고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뭐 조만간 뭐 사실 카프리조프가 지금 조금은 보기 안 좋은 느낌으로 가고 있지만 저 1600, 1700도 금방금방 계속 깨질 겁니다. 이제 그 과정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 아이클 선수도 지난 계약 대비 인상분은 상당히 인상이 된 부분이죠. 그죠? 1000만 달러에서 1350만 달러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지난 계약 버펄로란 계약이었죠. 이 계약은. 이제 버펄로가 결국 이제 트레이드를 하면서 이 계약이 같이 넘어간 거니까. 이게 결국 이제 해외 축구랑 좀 차이죠, 이게.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해외 축구 같은 경우에는 이적료를 지급을 하고 그리고 선수가 결국은 이제 딱 이적료 합의가 되고 이러면은 결국 이제 선수랑 또 이제 새로운 계약을 맺잖아요. 근데 이제 뭐 북미 스포츠는 보통 이제 트레이드식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냥 이전 소속팀 계약 그냥 그대로 가는 겁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NHL 같은 경우에는 캡을 조금 더 덜어낸다라든가 그런 부분에 좀 사이드적으로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지난 계약 대비 인상분 자체는 좀 있는 편이다. 라고 뭐 35% 인상이라고 바라봐야 되겠죠. 이제 그런 부분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사실 많이 걱정을 했죠. 저도 사실은 좀 걱정을 했고 이 부상이라든가 이 수술적인 목 수술적인 부분에서의 좀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걱정이 됐었는데 결국은 좀 우려를 싣는 활약을 펼쳐주고 있어요.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에서 242경기에서 257포인트. 그리고 이제 지난 시즌 거의 100포인트 가까이 기록을 했고요. 그 전년도 같은 경우에도 뭐 63경기에 거의 1포인트 이상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플레이오프에서도 이 선수도 마찬가지로 뭔가 이제 코너처럼 플레이오프 때 확 힘을 못 쓸 것 같은데라는 이제 그런 모습. 그런 이제 좀 이미지가 있으실 수 있지만 실제로 플레이오프에서도 이제 노란색이 이제 출장한 경기 숫자고 그러니까 이제 이 회색이 포인트 숫자인데 뭐 플레이오프에서도 거의 뭐 경기당 1포인트 가까이 그 이상 이 누적으로 풀로 따지면 경기당 1포인트 이상이죠.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플레이오프에서도 진짜 1라인 센터 그 베이거스가 정말 염원하던 그 1라인 센터 그죠? 이 베이거스가 이제 결국 이제 팀을 구축을 할 땐 좀 데스팀 같은 느낌으로 구축을 하다가 결국 끄게 계속 이제 벽에 부딪히니까 정말 이제 큰 결단으로 1라인 센터를 영입을 한 건데 지금까지는 그 기대를 100% 부합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은 베이거스 역대 가장 포인트를 빠르게 쌓고 있는 선수입니다. 예, 경기당 포인트를 살펴보시면 이제 아이클 선수가 1.07포인트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마크 스톤 선수가 0.96, 패처레티 선수가 0.87 이런 그림이기 때문에 경기당 1포인트 이상을 찍고 있는 유일한 베이거스. 물론 이제 마너가 아마 이제 뭐 같이 이제 경기당 1포인트 이상 그러니까 전체 이제 커리어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 베이거스에서 1포인트 이상 찍는 선수가 될 가능성이 같이 이제 될 가능성은 높지만 어쨌든 베이거스에서 역대 가장 빠르게 포인트를 쌓고 있는 선수다라고 바라보셔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베이거스에서도 역시나 이제 특출난 퍽 간수 능력 이 선수 퍽 간수 능력은 진짜
어마무시하거든요. 진짜 이제 정말 웬만하면 잘 뺏기지는 않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 특출난 팝 관수 능력을 바탕으로 굉장히 여러 공격 지역에서 기여를 하는, 사실 뭐 스피드도 빠르고 팝 관수 능력도 좋기 때문에 지역 창출도 잘 되고 시야도 좋아서 패싱 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좋고 마무리 능력, 슈팅 능력도 상당히 좋은 선수거든요. 이 선수가 왜 예전에 정말 2015년 드래프트 될 때 맥데이비드랑 이렇게 좀 투탑으로서 이름이 나왔었던 인물이에요. 사실 아이클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지금은 사실은 맥데이비드가 훨씬 더 쭉 앞서 나가고 있지만 드래프트가 될 당시에는 이제 둘이 이제 거의 진짜 프랜차이즈급,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프랜차이즈급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두 명의 선수였습니다. 그 어쨌든 아이클 선수가 그런 모습들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고요. 특히 파워플레이에서도 또 돋보이는, 최근에 보시면은 역할을 잘 부여를 맡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마르셰소 선수가 이적을 했잖아요. 사실 이제 1718 시즌 이후로부터 마르셰소 같은 경우에는 팀에 정말 많은 골을 득점을 하기도 했고 파워플레이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이 왼쪽 날개 쪽에서 결국 이제 원타이머, 오베치킨이 있는 그 거기 플랭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쪽에서 뭐 슈팅 같은 부분에서 마무리가 좋았던 선수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마르셰소 이적 이후에 결국 이 역할을 누가 맡을 것인가 라는 이야기가 사실은 좀 있었거든요. 근데 결국 그 역할을 아이클이 맡는데 슈팅은 물론 패스까지도 변수 창출을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또 모습을 보여주면서 또 그 기존 자원을 확실하게 대체를 해주는 그 이상의 역할을 해주는 모습까지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아이클 선수 최근 파워플레이 포인트를 바라보시면은 물론 골 숫자는 좀 떨어졌죠. 근데 어시스트 숫자가 22, 23, 24 시즌 그죠.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죠. 지난 시즌보다. 거의 한 3배 가까이 있는 부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어쨌든 뭐 슈팅에서도 이제 마무리 능력을 이제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23, 24 시즌 같은 경우에는 뭐 10골 이상 득점을 한 적도 있었고요. 뭐 지난 시즌도 어쨌든 한 5골 정도 기록을 하면서 무시할 수 없는. 그리고 이제 뭐 지금은 또 이제 도로페이프라든가 헤르트리라든가 더 살려줄 선수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은 아이클이 좀 슈팅 툴을 살짝은 너무 이제 아이클의 슈팅 툴에 의존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의존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뭐 23, 24 같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정말 풀 시즌 기준으로 10골 이상 파워플레이 골을 득점을 하는 그런 상황도 기대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스피드 경기 역시 이 선수가 저 이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사실 저는 이 정도로 빠른 선수인지는 몰랐습니다. 아이클이. 그러니까 스피드가 탑 스피드 같은 경우는 37.8km가 나오면서 상위 4%. 이거 작년 기준이에요. 올해는 아직까지 누적치가 별로 없기 때문에 올해는 아직까지 안 가져왔고요. 작년 기준인데 아니 왜 좀 사실 아이클이 약간 좀 나쁘게 이야기하면 좀 설렁설렁 타는 느낌이 나고 좀 쉽게 타는 느낌이 나기 때문에 막 눈에 보이는 게 별로 안 빨라 보이는데 이거 엄청나게 빠르더라고요. 30.81 상위 4%. 가속 같은 경우에도 32km 이상 가속 같은 경우에도 348에 실시하면서 상위 1%. 그리고 29에서 32km 가속 같은 경우도 837에나 실시를 하면서 상위 1%였었거든요. 이 정도로 이제 빠른 스피드랑 퍽 간수 능력으로 지역 창출. 본인이 이제 쫙 퍽을 캐리를 하면서 상대방 지역까지 그냥 무난하게 진입을 한다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선수입니다. 실제로 아이클의 이제 결국 이제 뭐 슈팅적인 부분, 아까 이제 패스도 되고 슈팅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지금 보시면 왼쪽 플랭크에서 뭐 슈팅 성공률이 꽤 괜찮은 편이죠. 지금 저기 이제 사선으로 이렇게 그어진 부분은 NHL 퍼센티지 기준으로 이제 50% 미만에 해당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아주 크지 않다라는 걸 의미를 하고요. 저기 이제 밝은 하늘색이 이제 51에서 81%니까 뭐 준수한 수준 그 이상으로 바라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저기 이제 좀 짙은 색깔, 그죠? 저기 짙은 색깔 같은 경우 81에서 99%니까 저건 매우 좋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오른쪽 플랭크에서 이런 슈팅 많이 때린다라는 거고 거기에서의 결과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게 나온다라는 거를 여기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지금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도 이번에 이제 마노도 FA로 계약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클까지 계약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마노 아이클이 2033년까지는 같은 이런 활약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바라보시면 좋습니다. 게다가 이제 뭐 이라인 센터인 헤르틀까지도 2030년까지 계약이 된 상황이고 브렛 하우든도 2030년까지 계약이 되면서 어쨌든 이제 뭐 주축 자원들이 이렇게 딱딱딱 계약이 돼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이 과정에서 일단 1라인 뭐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지금 이제 1라인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실 그냥 바르바쇼프, 아이클, 스톤 예전에 쓰던 조합 좀 유지를 하면서
만어를 새롭게 이제 이 라인에 좀 힘을 쓰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누구냐 캐시디 감독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이클 만어 바르바쇼프 1라인으로 돌리고 있거든요. 근데 결과가 뭐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클은 진짜 물론 이제 뭐 LA 킹스전은 좀 지기는 했지만 오늘 샤크스전은 이상한 골들이었죠. 그 마지막 두 골은 어쨌든 뭐 그런 것도 이제 그런 거에 뭐 아이클이 관여가 돼 있으니까 아이클이 어쨌든 이제 두 경기에서 6포인트 그리고 이제 만화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두 경기에서 2포인트 기록을 했고요. 바르바쇼프도 1골 1어시스트 기록을 하면서 시작부터 두 선수라고 적혀 있는데 어쨌든 세 선수 요 라인 자체가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 너무 초반이라서 사실 이런 수치가 큰 의미는 없는데 어쨌든 이제 뭐 이븐 스트렝스 상황에서 이제 두 골 득점을 했고요. 그리고 기대 득점 값이 0.9 득점이었지만은 이제 그거보다 조금 더 상회한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다음에 한번 이 이야기를 좀 더 깊게 하기는 할 텐데 지금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가 파워플레이에서 공격수 5명을 기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파워플레이에서 공격수 5명을 기용을 하고 있어요. 이거 이제 작년까지 토론토가 이제 최근 2시즌 동안 공격수 5명을 파워플레이에 기용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됐는데 여기서 마너랑 아이클이 플랭크랑 톱에서 굉장히 변수를 많이 만들어주는 모습들이 많이 포착이 됐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게 무슨 이야기냐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아이클 선수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3-1 파워플레이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플랭크에 들어가는 선수의 기량과 경기력입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에 일단 기본적으로 아이클이 들어간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마너 선수가 이쪽에 이제 탑 쪽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골라인 영역에 스톤 그리고 이제 이 범퍼에 누구냐 헤르틀 그리고 이제 반대쪽에서 이제 도로페프가 또 이제 원타이머 옵션이 하나 생겨버렸죠.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가. 그래서 일단은 하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결국은 둘 다 라이트 핸드거든요. 둘 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마너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패스에 집중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이제 둘 다 라이트이기 때문에 마너 선수가 이렇게 이제 패스를 줘도 이제 원타이머를 그냥 그대로 때려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가 있고 그리고 혹시나 이제 뭐 원타이머를 때리지 않는다라고 해도 이제 이렇게 크로스 아이스 패스를 해서 이제 이렇게 범퍼를 노린다라든가 반대쪽까지도 연결이 가능한 그리고 이제 실제로 아이클 선수가 이제 이렇게까지도 내려와가지고 반대쪽에 또 도로페이프가 더 가까이 내려오는 뭐 그런 상황도 만들 수가 있고 하는 그림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아이클이 오른쪽 플랭크에서 뭐 슛을 때리든 그 다음에 이제 뭐 기가 막힌 패스를 해가지고 이제 뭐 도로페이프를 살려주는 요것만 경계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만어까지 여기에 들어와가지고 패스를 또 거들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거. 이거 이제 굉장히 또 골치 아플 수가 있습니다. 막는 입장에서는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 만어와 아이클, 요건 다음에 조금 더 자세하게 할게요. 지금 오늘은 이게 메인이 아니니까. 어쨌든 이제 그 부분에서 지금 이제 공격수 5명을 기용을 하면서 만어 아이클의 플랭크와 탑에서의 변수를 노릴 수가 있는 상황이다. 라는 거 요거 하나 이제 또 짚고 넘어 가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페널티 킬링 상황에서도 그죠? 만어는 사실은 기억을 하시겠지만 뭔가 만어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만어랑 아이클이 지금 페널티 킬링 상황에서도 같이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토론토에서도 지금 오스턴 매슈스랑 만어가 같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역습을 만들고 그런 장면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거 베이거스에서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결국은 페널티 킬링, 파워플레이, 이븐 스트렝스 1라인 뭐 굉장히 경쟁력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요소들을 잘 지켰다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두 명의 선수는 2033년까지는 계약이 확정적으로 잡혀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부가적으로 이제 이 전력을 지킬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당분간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는 어쨌든 1라인의 걱정을 굉장히 크게 넣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아까 이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1라인을 베이거스가 항상 1라인이 문제라 갖고 막 패처레티도 스즈키 주고 데리고 오고 그 다음에 막 득점할 수 있는 막 주포들을 막 여러 데려왔는데 실패를 많이 했었거든요. 실패는 아니었지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결국 원하는 데까지 가지 못하는 결과들은 많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어쨌든 이번에는 이 1라인 자체의 경쟁력 자체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플레이오프 때 어떻게 나올지 그거는 또 이제 그때 가서 알아봐야 되겠지만은 1라인 자체의 경쟁력이라든가 이런 부분 자체의 걱정은 당분간 그냥 아예 안 해도 되는 상황이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 이제 아이클 선수를 재계약을 하면서 잡았기 때문에. 근데 이거 원래 좀 걱정을 해야 되는 부분은 올해 아이클이 계약이 끝나서 FA로 나간다라고 하면 또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결국은 뭐냐? 이제는 당분간 아주 이제 1라인 걱정은 안 해도 된다. 뭐 이제 여전히 불안한 거는 저는 골리랑 수비가
이 옛날 우승할 때 좀 그런 느낌은 안 난다. 그죠? 결국 이제 오늘 경기에서도 뭐 보셨을 거고 LA전에서도 그런 것들을 좀 보시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좀 그때도 말씀드렸던 이 수비 시스템에서 얼마나 이런 그 경기력이 안정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예전에 있었던 이런 좀 수비적으로 좋은 굳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이런 선수들이 많이 없어지게 되면서의 이런 변화점이 어떻게 나오게 될 건가. 그건 여전히 좀 불안하기는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1라에 대한 걱정 자체는 확실하게 덜어낸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결과, 베이거스. 어쨌든 아이클이 베이거스에서 진짜 한 번 더 우승을 하고 뭐 이런 느낌이 될 수 있을지 그것까지는 뭐 모르지만 그죠.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베이거스는 앞으로 아이클과 마너 이제 요 라인 요 두 명의 선수가 올라왔을 때의 경기력들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한번 이제 또 경기를 보실 때도 한번 확인을 하시면 좋고요. 어쨌든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다음은 좀 입문 쪽 하시는 분들을 위한 월요일 내용 좀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라이브 코멘터리 아마 이제 일요일날 한번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토요일은 경기가 없기 때문에 못하고요. 일요일날 아마 밴쿠버 대 에드먼턴 이제 요걸로 한번 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부분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